시카고에 거주하는 마르코 존슨, 그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두 딸을 둔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과 함께 시작하는 CNN 뉴스 시청이 그의 일상이었죠. 하지만 이날 아침 화면에 나온 소식은 그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미국 한국산 제품의 15% 관세 부과 발표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온 순간 마르코의 손에서 커피잔이 덜컹거렸습니다. 동맹국인 한국에까지 이런 조치를?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던 마르코에게 이 소식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즉시 이것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칠 파급 효과를 머릿속으로 그려보기 시작했죠. 학창시절 교수님이 강조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관세는 결국 자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이다. 마르코는 TV 화면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과 가족이 애용해온 한국 제품들이 갑자기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거실 한쪽에 놓인 LG 세탁기, 부엌의 삼성 냉장고, 그리고 욕실 선반 가득한 한국산 화장품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는 더 비싸져야 한다는 현실이 마르코에게는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뉴스는 계속해서 관세 정책의 세부 사항들을 전했고 마르코는 점점 더 깊은 생각에 잠겨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카고에 살고 있는 마르코입니다. 방금 여러분께 들려드린 그 아침이 바로 제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그저 하나의 정치적 이슈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문제가 저와 제 가족에게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지 깨닫게 되었죠. 특히 제가 한국 제품들과 맺어온 특별한 관계를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관세나 무역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평범한 미국 가정이 한국 제품을 통해 경험한 진짜 품질과 신뢰,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고자 하는 의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화면 속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듣고 있자니 대학 시절 경제학 수업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교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관세라는 건 결국 자국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수입 업체가 내는 돈이지만 그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다고요. 바로 그 순간 저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산 자외선 차단제 하나가 25달러였다면 이제 28.75달러가 되는 거죠. 스킨케어 세트가 100달러였다면 115달러로 뛰는 겁니다. 15%라는 숫자가 처음엔 그리 크지 않게 느껴졌는데 실제로 계산해보니 가계 부담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특히 저처럼 한국 제품을 꾸준히 사용하는 가정이라면 말이에요.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일시적인 조치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정치적 이유로 시작된 관세 정책은 한번 도입되면 쉽게 철회되지 않거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결국 서민들만 손해보는 정책이네. 경제학 원리로 따지면 관세는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실제로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가격 부담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궁금했어요. 과거 일본과의 무역 분쟁, 중국과의 사드 갈등 때도 한국은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했잖아요. 이번에도 분명 해법을 찾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 같은 일반 소비자들이 겪어야 할 불편함과 추가 비용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무엇보다 가장 안타까웠던 건 한국과 미국이 오랜 동맹국 관계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점이었어요. 정치적 계산과 경제적 이해관계 앞에서는 동맹도 무색해지는 것 같아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진짜 좋은 제품에 대한 가치를 아는 소비자로서 말입니다. 뉴스를 보고 나서 자연스럽게 욕실로 발걸음이 향했어요. 세면대 옆 선반에는 제가 매일 아침 사용하는 한국산 자외선 차단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거든요. 그 순간 갑자기 이 제품들과 처음 만났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사실 처음엔 미국 FDA에서 승인된 미국산 제품을 썼어요. 당연히 자국 제품이 안전하고 좋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몇 주 사용하고 나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르고 따가웠어요. 처음엔 햇볕 때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외선 차단제 때문이었더라고요. 특히 미국 제품들에 많이 들어가는 화학적 자외선 차단 성분이 제 민감한 피부에는 맞지 않았던 거죠. 그때 아시아계 동료가 한국 화장품을 추천해 주었어요. 한번 써봐, 정말 다를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죠.
하지만 써보고 나서 완전히 놀랐습니다. 무엇보다 피부 자극이 전혀 없었어요. 발림성도 훨씬 부드럽고 백탁 현상도 거의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외선 차단 효과였는데 하루 종일 야외에서 일해도 피부가 타지 않더라고요. 이게 바로 한국 화장품의 힘이구나 싶었어요. 단순히 화학적 성분으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자의 피부를 생각해서 연구 개발한 티가 확연히 났거든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와 화학적 차단제를 적절히 배합하고 거기에 스킨케어 성분까지 더한 섬세함이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아내와 2딸까지 온 가족이 한국산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요. 특히 큰딸은 운동을 좋아해서 땀을 많이 흘리는데도 지워지지 않고 끈적임 없이 쭉 발려서 너무 좋아합니다. 작은 딸은 아직 어려서 민감한 피부인데 한국 제품은 자극 없이 순하게 보호해주더라고요. 이런 제품들이 앞으로 15% 더 비싸진다고 생각하니 정말 아쉽고 답답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피부 건강과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제품을 단순한 가격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한국 제품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건 사실 개인적인 경험 때문이에요. 몇 년 전 회사 일로 아시아 여러 나라를 출장 다닐 기회가 있었거든요. 일본, 중국, 태국, 싱가포르까지 약 2달간 머물면서 각국의 생활용품과 화장품들을 직접 사용해 볼 수 있었죠. 일본 제품들은 확실히 정교하고 품질이 좋았어요.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고 뭔가 과도하게 복잡한 느낌이었습니다. 중국 제품들은 가격은 저렴했지만 품질 편차가 심했고 믿고 쓰기엔 불안했어요. 태국 제품들은 천연 성분이 많아서 좋았지만 보존성이나 효과 면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한국 제품들은 달랐어요. 가격과 품질의 균형이 정말 완벽했거든요. 적당한 가격에 높은 효과를 보장하면서도 사용자 편의성까지 생각한 디테일이 돋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펌프형 용기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제품, 텍스처, 향까지 모든 게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기업들의 R&D 투자 규모였습니다. 화장품 회사 하나가 웬만한 제약회사 수준의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피부과학부터 시작해서 화학공학, 패키징 디자인까지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나의 제품을 위해 협업하는 시스템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기업들은 해외 시장을 겨냥할 때 현지 소비자들의 니즈를 철저히 분석하더라고요. 미국 시장용 제품은 미국인들의 피부톤과 기후,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서 따로 개발하고 유럽용은 또 다르게 만드는 거죠. 이런 섬세함이 바로 K-퀄리티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때부터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제조국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나라구나. 제품 하나하나에 담긴 배려와 기술력, 그리고 완성도가 다른 나라 제품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그래서 귀국 후에도 계속해서 한국 제품들을 찾게 된 거죠. 출장에서 돌아온 뒤 아내에게 한국 화장품을 선물해줬는데 처음엔 의구심을 갖더니 써보고 나서는 완전히 팬이 되었어요. 이게 진짜 아시아 제품 맞아? 유럽 명품 브랜드보다 훨씬 좋은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뿌듯함과 동시에 한국 기업들의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실로 돌아와서 계산해보니 정말 심각했어요. 저희 가족이 한 달에 사용하는 한국-일본 화장품 비용이 대략 $200 정도 되거든요. 15% 관세가 붙으면 $230가 되는 거죠. 여기에 통관 수수료까지 더해지면 월 $250는 좋게 될 것 같았어요. 연간으로 계산하면 $600 정도의 추가 부담이 생기는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온라인 구매였어요. 저는 주로 YSSTYL이라는 아시아 화장품 전문 쇼핑몰을 이용하는데 지금까지는 $50 이상 구매하면 무료 배송에 관세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주문에 15% 관세가 붙을 예정이니까 사실상 모든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동안 쌓아둔 YSSTYL이 주문 내역을 다시 살펴봤는데 정말 다양한 한국 브랜드 제품들을 구매했더라고요. 이니스프리, 에뛰드하우스, 토니앤가이, 미샤, 스킨푸드 각각의 브랜드마다 특색 있는 제품들이 있어서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쓰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선택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특히 아쉬웠던 건 신제품 체험 기회가 줄어들 것 같다는 점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새로운 한국 브랜드가 출시되면 부담 없이 한두 개씩 주문해서 써볼 수 있었는데 가격이 15% 올라가면 그런 여유가 없어지겠죠? 결국
이미 검증된 제품들 위주로만 구매하게 될 텐데 그러면 한국 신진 브랜드들의 미국 시장 진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조금 더 비싸져도 한국 제품의 가치는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만 구매 패턴을 조금 바꿔야겠더라고요. 대량 구매로 배송비를 절약하고 세일 기간을 노려서 할인된 가격에 사는 식으로요. 무엇보다 가족들과 상의해서 정말 필요한 제품들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했어요. 자외선 차단제와 기초 스킨케어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필수품이고 색조 화장품이나 마스크팩 같은 건 조금 줄이기로 했죠. 그래도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내 피부와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제품을 단순한 가격 문제로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관세 뉴스를 보면서 문득 한국 기업들의 역사가 생각났어요. 제가 경제학을 공부할 때 한국의 경제 발전사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거든요. 1960년대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과정이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기업들이 겪어온 수많은 무역 장벽과 위기들이었습니다. 1970년대 석유 파동, 1980년대 미국과의 통상 마찰, 1990년대 IMF 외환위기, 200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 그때마다 한국은 단순히 버텨내는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았더라고요. 자동차 산업만 봐도 그래요. 현대 자동차가 처음 미국 시장에 진출했을 때 얼마나 많은 조롱과 편견에 시달렸습니까? 아시아 차는 품질이 떨어진다, 일본 차에 저급한 카피다, 이런 소리들을 들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술 개발에 매진했죠. 그 결과 지금은 미국에서도 인정받는 믿을만한 브랜드가 되었잖아요. 조선업도 마찬가지고 전자산업도 그렇습니다. 삼성과 LG가 처음 글로벌 시장에 나갔을 때 일본 기업들의 견고한 벽에 부딪혔지만 결국은 그들을 뛰어넘는 혁신을 만들어냈어요. 특히 스마트폰과 반도체 분야에서의 성과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이죠. 화장품 업계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어요. 처음엔 서구 명품 브랜드들의 아류 정도로 인식되었는데 이제는 K-뷰티라는 독자적인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전 세계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성과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관세 따위로 한국 기업들이 무너지지는 않을 거야. 오히려 이번 위기가 한국 기업들에게는 또 다른 혁신의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더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거나 아예 다른 시장을 개척할 수도 있겠죠. 한국의 DNA 자체가 도전 정신과 불굴의 의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과거 사례들을 보면 외부 압력이 클수록 한국 기업들은 더 강한 내부 결속력을 보여왔어요. 2019년 일본과의 무역 분쟁 때도 그랬잖아요.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을 제한하자 한국은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에 더욱 박차를 가했고 결과적으로 공급망 다변화와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죠. 이번 관세 문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기업들이 더욱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본 후 SNS를 둘러보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처럼 한국 제품을 애용하는 미국과 유럽의 소비자들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인스타그램, 트위터, 레딧 곳곳에서 한국 제품을 지지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관세가 15% 올라도 한국 화장품 쓸 거야. 내 피부가 증명하는 품질을 포기할 수 없어라는 댓글부터 시작해서 K-뷰티는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라 혁신 그 자체다라는 찬사까지. 특히 유럽 소비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는데 한국 제품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후기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더라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해시태그 세이브 KBAUTY 해시태그 운동이었어요. 자발적으로 시작된 이 캠페인에는 전 세계 소비자들이 자신만의 한국 제품 사용 후기와 함께 지지 메시지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좋은 제품을 포기할 수 없다. 진짜 품질을 아는 소비자들은 절대 속지 않는다 같은 메시지들이 특히 많이 보였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움직임이 단순한 온라인 선언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실제로 여러 뷰티 인플루언서들이 관세 부과 전에 한국 제품을 대량 구매하겠다고 공언하고 그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분은 1년치 한국 화장품 쇼핑하기 챌린지까지 시작했더라고요. 유럽의 한 뷰티 블로거는 이렇게 썼어요. 나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의 명품 화장품들을 다 써봤지만
한국 제품만큼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건 없었다. 조금 더 비싸져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다. 이런 글들을 보면서 정말 뭉클했어요. 특히 민감성 피부를 가진 사람들의 증언이 많았어요. 한국 제품 덕분에 10년간 고생했던 아토피가 나았다. 임신 중에도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건 한국 화장품뿐이다. 같은 절실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한국 제품이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과 건강을 지켜주는 필수품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저도 그 움직임에 동참했습니다. 제 개인 계정에 한국 자외선 차단제 덕분에 가족의 피부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글을 올렸더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댓글로 각자의 한국 제품 사용 경험담을 나누면서 이게 정말 글로벌한 현상이구나 하는 걸 실감했습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누워서 오랜만에 영상 일기를 남겨보려고 해요. 평소엔 잘하지 않는 일인데 오늘만큼은 제 마음을 한국 분들에게 전하고 싶거든요. 한국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에 사는 마르코입니다. 오늘 관세 뉴스를 보시고 많이 걱정되실 텐데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를 비롯한 전 세계 소비자들은 여러분의 진짜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엔 저도 관세 때문에 한국 제품 구매를 줄여야 하나 고민했어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좋은 것의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잖아요. 저희 가족에게 한국 제품은 이미 생활의 일부가 되었어요. 매일 아침 한국산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밤에는 한국산 스킨케어로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죠. 제 아내는 한국 브랜드 파운데이션 없이는 외출조차 하기 싫어하고 큰딸은 한국산 립밤이 떨어지면 당장 주문하라고 조를 정도예요. 이런 신뢰와 애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수년간 직접 사용해보고 비교해보고 확신을 얻은 결과죠. 그래서 15% 관세 정도로는 저희의 마음이 바뀌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 같아요. 한국 기업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품질을 아는 소비자들은 절대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일시적으로 매출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 좋은 제품은 살아남고 더 사랑받게 될 거라고 확신해요. 저처럼 한국 제품의 진가를 아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도 곧 실감하게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한국이 지금까지 보여준 도전 정신과 혁신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번 위기도 분명 새로운 기회로 바꿔나가실 거라고 생각해요. 더 좋은 제품, 더 혁신적인 기술, 더 감동적인 서비스로 전 세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해주세요. 영상을 끄고 나서 저는 욕실로 가서 평상시처럼 한국산 자외선 차단제를 손에 덜어냈어요. 부드러운 텍스처가 손바닥에서 스르르 녹아들면서 은은한 향이 올라왔죠. 거울 속 제 얼굴에 정성스럽게 발라주면서 생각했어요.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계속 이 제품과 함께 할 거야. 관세가 부과되면 분명 부담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그 정도의 어려움으로 포기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한국 제품과 저 사이에는 신뢰라는 끈끈한 유대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소비자들이 전 세계에 수없이 많다는 것도 오늘 확인했고요.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제 얼굴에는 한국이 만든 최고의 기술과 정성이 고스란히 발려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 눈빛에는 한국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한국의 진짜 자산이 아닐까 생각해요. 전 세계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메이드 인 코리어에 대한 신뢰 말이에요. 관세라는 장벽이 생겼지만 진정한 품질 앞에서는 그 어떤 장벽도 무의미해질 거라고 믿어요. 한국의 혁신 DNA는 이런 위기를 오히려 더 큰 성장의 발판으로 만들어낼 테니까요. 그리고 저 같은 평범한 소비자들이 그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관세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한국의 힘, 그리고 한국을 끝까지 지켜주는 세계 소비자들의 마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한 번 세계를 울린 한국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앞으로도 쭉 빛나게 될 겁니다. 오늘도 외국인의 입을 통해 다시 확인했습니다. 관세 장벽도 막을 수 없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 제품의 힘. 여러분, 한국의 감동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감동두투미를 구독하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진짜 가치를 알리는 힘이 됩니다.